네, 안녕하세요. DLNC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어제 DLNC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DLNC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DLENC에서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DLNC 수급 한번 봐보자고요. DLNC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관 창구에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가져가면서 DLNC의 주가가 상승을 했나요? 아니죠. 연기금이 강하게 DLNC를 담아가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렇다는 건 DLNC의 지지라인이 확실히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DLNC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흔들릴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증시의 특징이 뭔가요? 조정을 받는 종목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그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요. 최근에 광통신 분야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원전 섹터뿐만 아니라 대한통신 같은 경우에도 조정 없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 이란 전쟁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 구간을 이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 DLENC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DLENC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DLENC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DLENC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주주분들이 한 분이라도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DLENC 힘내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외인들이 DLENC에서 매수를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DLENC 최근에 공매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적지 않은 수량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대차장고를 보더라도 DLENC의 대차장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역대 최고치의 대차장고를 달성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대차장고가 뭐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DLENC의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려놓은 주식이에요. 역대 최고치의 공매도 장고를 달성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야 DLENC 지금 공매도가 주가를 누른다는 거야 생각하실 주주분들 계실 텐데 지금 외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주가의 조정이 나오니까 시장 때문에 DLENC의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르게 상환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DLENC의 증권사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DLENC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투, 한투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들의 창구라고요. 그러니까 DLE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방을 제한하고 있었던 공매도 세력들이 어제 강한 상승 구간 이후로 오늘 시초가 조정에서 빠르게 상환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방을 제한하고 있었던 요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LENC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수급이 들어온다면 재건과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 구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엑스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발표를 했어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전 섹터에 묶이면서 SMR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는 종목인데 DLENC가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엑스에너지예요. 엑스에너지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됐을 때는 DLENC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 구간 속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DLENC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DLENC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그려나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물론 아직까지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 15,000주가량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공매도 세력들이 시장에 회복이 나오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가적인 변동성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상환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DL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공매도 세력들의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저점 부분에서의 기회를 잡아가야지 흔들리지 않고서 계속해서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DLNC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공매도 잔고에서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변동성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물론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상환을 진행했을 때는 훨씬 더 강한 숏스퀴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DLE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 보고 있다가 수급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상환을 진행하는 추세 전환 시그널이 만들어졌을 때 곧바로 잡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DL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비중을 확대한다면 언제 확대를 해갈 건지,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을 보장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에서의 원단위는 잡아드릴 수 있다고요. 제가 구독자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꼭 받아가세요. 이해 가능한 이유 제가 특별해서 아니요. 수급에서의 신호는 나올 거고 그 신호에서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왜냐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던 종목에서 신호가 하나 달랑 나오면서 그대로 조정을 받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왜일까요? 왜냐면 시장에서 2천만 주, 1천만 주를 한 번에 팔 수 있냐고요. 결국 2천만 주 매도가 나왔다는 건 누군가 2천만 주 매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에서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확률을 올려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큰 손 세력들이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첫 번째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수급에서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우리는 확률을 올려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확신이 들었을 때 행동을 한다면 중요한 변곡점 이전에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DLENC에서 정답과 가까운 선택만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익률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의 수익률 지켜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DLENC 주주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 봤으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고 부족했을 때의 얘기지만 저 증시시장에서 깡통 정말 많이 차봤거든요.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는 DLENC 주주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못났을 때가 있다고요.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나요? DLENC 강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이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수하면 그대로 주가 조정 받을까봐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매도를 할 수 있나요? 내가 팔면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고요. 오히려 그때 가서야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왜? 진짜 갈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가는구나. 비중 확대한다고요. 그러니까 가분수의 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100만 원, 200만 원 넣고 있다가 역시 DLENC 대장주였구나. 여기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많으면 1억까지 넣고서 물려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래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관한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그런 투자 방식을 유지를 했다면 저 증시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깡통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 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저만의 기준을 잡아갔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으로 지금 구간의 대응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양봉의 전환이 나오면서 프로그램에서의 여기 좁혀지고 있는 DLENC에서 늦지 않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DL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저랑 같이 대응해 나가 보자고요. 구독자분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신호 보내드릴 거니까. DLENC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DLENC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들의 투심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죠. 포모, 공포심리가 확산돼 있는 상태라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럴 때일수록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다 똑같았다고요. 하지만 투심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 시그널을 잡아가면서 기회를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반등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시장 회복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 시그널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점에,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시장 회복주에서의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 회복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게다가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다가 증시의 조정이 나오면서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등 시그널이 나왔을 때 곧바로 급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유가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고유가 시장이에요. 고유가 시장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한낱 기업이 유가 움직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인건비 낮춰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조업 기업들이 인건비 낮출 수 있을까요? 현대차가 노조 자르는 거 봤나요? 못 보셨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업들의 시선이 스마트 팩토리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장의 수혜를 로봇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파동 이후로 세력들이 2차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됐어요.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로봇 종목이 급등을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스마트 팩토리 양산이 중요해질 거고 실제로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시장 회복주 어렵게 찾아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DLENC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정말 코어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시장 회복주 잡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웨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웨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스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